조국 사면, 대한민국을 조롱한 광복절의 치욕. 8월 15일 새벽, 서울 남부교도소 앞. 어둠을 가르며 교도소 철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자신을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당 동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사건 등 권력형 비리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지 불과 8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법치국가의 정상적인 사면 절차라기보다는 마치 조폭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보스의 명령에 따라 감옥 문 앞에 모인 부하들, 그들을 향해 조직의 충성을 맹세하는 전직 간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조국은 출소 직후 헌법적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사면을 결정한 대통령이 곧 조직의 수장이고 사면받은 인물은 다시 조직에 복귀해 보스의 명령을 수행하겠다는 충성을 맹세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국가의 사면권이 한 개인의 정치적 재기에 동원되는 현장, 그것이 대한민국의 광복절 새벽에 버젓이 연출된 것입니다. 출소한 조국의 입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이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범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 특히 공정한 경쟁을 믿고 입시를 준비하던 수많은 청년과 학부모들에게 사죄하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검찰 독재에 맞선 희생양이자 검찰권 남용에 맞서 싸운 투사로 포장했습니다. 오늘 저의 사면과 석방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는 발언은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나 민주화 운동가라도 되는 양착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조국은 자녀의 입시를 위해 온 가족을 동원한 인물입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해 허위 스펙을 만들고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경력서를 꾸몄습니다. 그는 공정한 경쟁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덮어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권력으로 덮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조국은 여전히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반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며 위선의 극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석방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사면은 대한민국이 어렵게 쌓아올린 공정과 상식의 기둥을 무너뜨린 사건입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외치며 수많은 젊은이들의 정치적 지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범죄는 그 구호를 허물어뜨린 배신행위였습니다. 그런 인물을 단지 정치적 동지라는 이유로 사면 복권시키고 다시 정치 일선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사면은 법률이 허용하는 예외적 제도지만 국가가 이를 행사할 때는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는 대전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는 그런 명분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면이 조국의 정치 재기의 발판이 되도록 기획된 듯한 정치적 냄새만 풍겼습니다. 조국 사면은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진보좌파 진영의 도덕적 붕괴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입니다. 과거 좌파 진영은 기득권과 불공정을 비판하며 약자 보호와 정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은 그 가치가 스스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범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은 인물을 정치적 탄압의 피해자로 포장하고 이를 계기로 세력을 재정비하려는 모습은 더 이상 진보도 개혁도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 군부 독재 시절 권력을 위해 불법과 부정을 덮어주던 수구 정치 세력의 행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좌파 진영은 정의라는 깃발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범죄를 감싸고 사면을 남발하는 수구 세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번 사면은 그 전환점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입니다. 출소 현장을 바라본 국민들은 불편함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처럼 조국은 감옥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린 세력에게 둘러싸였고 그 자리에서 보스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사면권을 통해 정치적 부하를 불러들이고 부하는 그 권력에 보답하겠다고 공언하는 모습은 민주공화국의 모습이 아니라 봉건적 충성체계나 범죄 조직의 문화에 가깝습니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면받은 인물이 조용히 사회로 돌아가 반성과 속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이번 장면에서는 반성 대신 정치 재개 선언이 나왔고 사죄 대신 보스 찬양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 하나로도 이번 사면이 얼마나 왜곡된 정치적 사건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국 사면이 남긴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의 정치 불신 심화입니다. 많은 국민은 이미 정치권이 자기 편 감싸기와 내로남불에 익숙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범죄자를 사면하고 그 범죄자가 반성 없이 정치 재개를 선언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본 국민은 정치는 결국 자기들만의 리그라는 냉소를 더 굳히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이라는 상징적 날을 선택해 조국을 사면했습니다. 광복절은 외세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날이지만 이번 광복절은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이 권력의 품으로 귀환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아이러니를 국민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사면은 대한민국 사면 역사에서 최악의 결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한 정치인의 석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훼손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그것이 국민의 법감정과 정의감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때 그 권한은 권위와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국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적 동지에게 빚을 갚았을지 모르지만 국민에게는 더 큰 빚을 지게 됐습니다. 그 빚은 정치에 대한 신뢰라는 이름의 채무이며 이 채무는 결코 쉽게 갚을 수 없습니다. 조국은 이제 다시 정치권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단어가 비웃음과 함께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면은 좌파 진영이 스스로를 수구 세력으로 만들었던 역사적 분기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역사는 이런 장면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